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혜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은 미국 증시 호조 속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6% 오른 2075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44% 올라 686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뉴욕 증시 역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온건화 정책 발언에 힘입어서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전주 대비 2.4%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2.54%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역시 3.45%라는 강세로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가운데 이 영국의 브렉시트 표결과 또 미국 행정부 셧다운의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조정권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54%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064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0.36% 하락했고요. 68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시장 오늘은 모두 파란불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585억 원, 외국인이 331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944억 원이라는 강한 매도세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636억 원 현재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337억 원 그리고 239억 원 동반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선물시장 역시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4,111계약, 기관이 2,847계약이라는 쌍끌이 매수세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6,724계약이라는 강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성문전자 우선주입니다. 현재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13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 종목은 한창제지입니다. 어제까지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파란불로 거래를 했는데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3,415원에 거래가 됐고요. 지금 상한가 기록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문전자입니다.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약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595원 올랐고요. 3,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크게 보이고 있는 종목은요. 네, 동부제철입니다. 현재 5.24%대 약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600원 빠졌습니다. 1,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노메딕스 보겠습니다.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3일 연속으로 현재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당 320원 빠졌고요. 5,8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킬타 리츠입니다. 65원 떨어졌습니다. 5%대 현재 낙폭 계속해서 시연을 하고 있고요. 1,2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상승폭이 큰 종목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가장 위로 아세아텍이 보이네요. 850원 상승을 했고요. 24%대 급등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4,35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유위니아입니다. 현재 16%대 상승세 시연을 하고 있고요. 2,83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터엠입니다. 15%대 강세 시연하고 있고요. 3,760원에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S마크입니다. 현재 5%대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5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트입니다. 5%대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2,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1일 일본 도쿄 증시는 전거래일 대비 0.97% 상승해서요. 2359엔에 장을 마쳤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0.74% 상승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홍콩 항생지수 역시 0.55% 오른 2667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온건화 정책 발언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역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59엔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대만 각권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 0.13% 하락하며 9,746 포인트의 현재 거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오늘 현재 0.74% 상승했습니다. 2,674포인트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앤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한미약품과 대우조선해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미약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에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획득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품질과 환경, 또 반부패 등 총 4개의 국제표준 인증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네, 국제표준 인증식은 10일 한미약품 본사에서 진행이 됐고요. 이 한미약품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이 국제표준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는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인데요. 이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 또 물리적 보안, 접근 통제, 법적 중거성 등 14개 관리 영역 중에 114개 항목의 적정성 평가를 모두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번 인증으로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신약 연구 정보에 대한 이 체계적인 보호 관리는 물론 또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미약품은 향후 지속적인 보안 관리를 위해서 전담 조직과 인력 등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미약품 최고 정보 책임자 부사장은 이 한미약품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증을 토대로 보다 신뢰받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한미약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4%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 하도급 갑질과 관련해서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 직권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2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약 1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약 2주 만입니다. 조사 대상은 2016년 이후 하도급 관행입니다. 앞서 고발에서 공정위는 대우조선의 2013년에서 2016년 하청업체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전 조사에서 대우조선은 27개의 하청업체에 따른 해양 플랜트, 또 상선 제조 등을 위탁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고 작업 이후 발생한 수정과 추가 공사에서 대금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상선과 달리 표준화가 적기 때문에 수정과 추가 공사가 번번하게 일어납니다. 당시 대우조선은 하청업체의 일을 맡길 때 작업 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사의 예산 사정을 기준으로 삼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 대금을 적게 지급했습니다.
이번 직권 조사가 끝나고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대우조선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세 번째가 됩니다. 2008년에서 2009년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대우조선해양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95%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3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엔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어서 오전장 눈에 띈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첫 번째 특징주는 네이버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네이버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 둔화가 이어지겠지만 신규 사업을 확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구원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며 이 산업 변화에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신규 사업의 확정에 따른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 등이 증가하고 있고 자회사 적자 확대로 당분간의 이 영업이익 감소세가 불가피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3.82%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5,000원 떨어졌고요. 12만 6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 둔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네이버의 올해 실적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한 6조 2,700억 원, 또 영업이익은 4% 감소한 9,138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GL팜텍입니다. GL팜텍이 통증치료제 국내 품목 허가 승인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L팜텍은 신경병증성 이 통증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내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L팜텍입니다. 현재 2.84%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110원 오른 3,9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치료제는 내성이 높은 당뇨병성 말초 신경장애 질환에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약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치료제를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서방성 정제를 개발했고 또 궁극적으로 치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회사는 국내 품목 허가를 통해 매출 확대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과 미국 진출 등 라이선스 계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LG이노텍입니다. 키움증권은 오늘 LG이노텍에 대해서 이 4분기 실적은 낮아진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키움증권은 4분기 LG이노텍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1,097억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애플이 4분기 실적 가이던스 하향을 통해 예고를 한 대로 이 신형 아이폰향 광학 솔루션의 출하 부진과 또 재고 조정 영향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14%로 하락하며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8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아이폰 벤더들이 1분기까지 추가 감산과 또 재고 조정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야겠지만 신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3D 센싱 모듈 채용 확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고 또 원가 관리 노력을 통해 이익 증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하반기에는 신형 아이폰의 트리플 카메라 모멘텀이 실현될 예정이며 또 경험적으로 볼 때 주가는 2분기에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익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년 내 최저 수준이고 또 올해 기준 이 주가 순자산 비율은 0.9배에 불과해 이 과매도 국면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호텔신라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호텔신라에 대해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따이공의 활동이 위축됐다며 이 4분기 호텔신라의 매출액을 1조 1,198억 원, 또 영업이익은 346억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날 전망이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526억 원으로 밑돌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7.53%로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5,300원 올랐고요. 현재까지 7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판촉 행사 등으로 판권비 부담이 일시적으로 늘고 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임대료 증가에 따른 공항점 적자 규모 확대로 면세점 수익성이 하락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월부터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 규제로 인해 영업 허가와 세금을 부담하게 됐지만 여전히 이윤을 남길 수 있고 또 규제 초기인 만큼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이 춘절 전후의 영업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연구원은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을 반영해 이익 추정치를 낮췄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부진한 주가는 올해 중반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회복으로 본격화될 것이고 또 따이공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익과 투자 심리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이 삼성증권은 오늘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 중국인 단체 관광 수요 회복을 전망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삼성증권연구원은 지난해 주당 순이익이 이 부진한 4분기 실적을 반영해서 이전 추정치 대비 5% 하향 조정하거나 올해 EPS 전망치는 중국인 단체 관광 수요 회복 전망을 반영해 이전 추정치 대비 2% 상향 조정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 중국인 단체 관광 수요는 이 춘절 이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3.3%대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8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증권은 올해 중국인 입국자 수를 전년 대비 36% 성장한 650만 명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 수요 회복을 면세점뿐만 아니라 이 순수 내수 채널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조 2,696억 원으로 추정을 했고 다만 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549억 원에 그쳐 이 컨센서스를 20%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연구원은 시장의 시선은 이미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아닌 올해 전망으로 이동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진한 4분기 실적보다 올해 실적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시그널 출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 실적 발표 시까지 시장 참가자들은 관망세를 취할 것을 권유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띈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